안녕하세요. 주류 언론의 편향성을 깨우치고 미국과 국제사회 바로 알기 방송 마이클 심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캘리포니아에 강연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캘리포니아에 다녀온 이야기와 또 그 바이캅이라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왜 바이캅을 해야 하는가 하는 이런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지난주 강연에 갔을 때 다리가 좀 불편해서 좀 힘이 들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도와주시고 또 아량을 베풀어 주셔서 무사히 강연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연회가 끝난 후에는 플러턴의 참사랑교회의 강만석 목사님께서 교회를 흔쾌히 사용하도록 이렇게 허락을 해 주셔서 또 도시락도 이렇게 도시락 저녁을 먹으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주최를 해주신 Refounders United 여러분과 참사랑교회의 목사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 이번에 67 캘리포니아 주하원 제67 선거구에 출마한 우리 그 수유 한인 후보도 만나고 왔습니다. 이분은 그 현재 LA 통합교육구의 그 현직 교육위원장입니다. 교육위원장이라는 것은 어떤 자리냐면은 교육감을 교육감 위에서 교육감을 고용하고 또 해고하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자리입니다. 물론 혼자 하는 건 아닙니다. 교육위원이 7명이 있어서 같이 그 투표를 통해서 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그 프레지던트이기 때문에 위원 중에 위원장이니까 그 막강한 그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매우 자랑스러운 한인입니다. 8살 때 이민 와서 한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교육을 영어로 받았으니까 이렇게 이제 그 어려운 그 단어라든가 수준 있는 것은 이제 영어가 더 편한 그런 분이지만, 정말로 훌륭한 그 엄마이면서 또 목사 사모님이기도 하고 이러한 훌륭한 한인 후보인데, 우리가 이 사람을 많이 뽑아야 되겠습니다. 많이 그 투표를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이 수유 후보 이야기는 제가 영상 그 후반부에 잠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한 청년 보수 유튜버 제희희도 만나서 시간을 같이 했습니다. 시청자분이 중재를 해서 만나게 됐는데, 그분 그 가족들도 같이 잠깐 만났는데 정말로 훌륭한 그 분들이었습니다. 그 시대를 올바로 보는 그 통찰력과 그리고 정의감, 그리고 올바른 도덕과 윤리관을 갖춘 그런 훌륭한 분들이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제희희 많이 그 사랑해 주시고, 특히 그 여러분들의 그 자녀분이시라든가 주변에 젊은 분들이 있으면 많이 소개해서 구독,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마이클 심 TV의 시청자분들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호텔로 찾아오신 분들도 계시고 한데, 그 중에는 여러 훌륭한 분들이 있는데 제가 몇 분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그 레이크우드에서 그 내과를 운영하고 계시는 닥터 안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그 팬데믹이 막 시작했을 초기에 많은 의사들이 병원 문을 닫고 잠적하고 이랬을 때 홀로 꿋꿋이 병원 문을 열면서 처음에 며칠은 간호원도 없는 상태에서 혼자 병원에 나와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신 분입니다. 그 좌파 캘리포니아 정부에서 절대로 그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나온 지가 70년, 50년이 넘어가는 이런 약인데, 약 이름이 길어서 제가 하이드록시라고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것을 좌파 정부가 너무 싸고 좋은 약이니까 못 주게 하는 거예요. 약을 팔아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냥 뭐 무제한으로 오는 분한테 다 이것을 그 프리스크라이브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처방을 한 거죠. 그래서
약 5천여 개의 처방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5천 명 정도 의 사람을 살린 겁니다. 이런 훌륭한 분이고, 이런 분이야말로 진짜 의사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이외에도 그 캘리포니아 그 좌파 주정부에서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묵묵히 그 우파의 그 행동과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런 훌륭한 분들도 만났고, 또 그 LA에서 그 본인의 그 비즈니스를, 자기 자신의 온 비즈니스를 그 하면서 묵묵히 그 우파적인 그 생각과 우파적인 관념을 잃지 않고, 그런 데서 그 좌파가 만연한 그 LA에서도 꿋꿋이 본인의 뜻을 굽히지 않고 이런 자기 자신의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이런 분들도 있었고, 또 뭐 호텔에 찾아와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또 상의를 하고, 저도 많은 담소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모습이 이렇게 보였고, 정말 훌륭하신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었습니다. 또 후원도 해주시고 해서 이 모든 분들께 정말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그럼 바이캅이라는 게 무엇이냐? 바이캅은 쉽게 얘기해서 보이캅의 반대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주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성향이라든가 또는 그 추구하는 가치가 같을 경우에 될 수 있으면 그쪽 회사 제품, 그쪽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해서 돈이 그쪽으로 가도록 하자라는 운동이 바이캅입니다. 바이캅은 2012년도에 사실은 이 유전자를 변형한다거나 유전자를 조작해서 만들어낸 그 농산물이 이제 팔리는데, 이 유전자 변형에 의해서 만들어진 식품을 그 겉에 그 포장에 그 레이블링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성분 표시 같은 것을 할 때 유전자 변형에 의해서 그 만들어진 제품이다라고 이것을 표기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느냐가 열띤 그 토론의 대상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그랬어요. Genetically Modified Product이라고 하는데, 이 유전자를 변형했다는 것의 그 정의가 확실치 않아서 정말로 문제가 많은 것도 그 별거 아닌 것처럼 표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것을 하지 않는 게 낫다. 그래서 소비자가 본인이 알아서 구매하고 구매하지 않도록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바이캅 운동을. 그래서 막 그 이제 앱도 생기고 이랬습니다. 그 전화 앱도 스마트폰에 이런 식으로 해서 퍼진 게 이제 유래인데, 요즘에 와서 그 우파에서 이 바이캅 운동을 막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한인들이 이제 외식들을 잘 하니까, 이왕이면 식당에 가서 우리가 식사를 해도 주인이 좌파인 식당은 안 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알아서 이제 우파 성향을 가진 분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왕이면 거기에 가서 팔아주는 거죠. 돈이 그쪽으로 가도록. 이 보스턴에도 거의 그 좌파인 사람들이 많지만 우파 성향을 가진 그런 그 식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그런 데를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정비소를 가더라도 그 정비소 주인이 우파 성향이다. 그럼 어차피 내가 차를 고치고 엔진 오일 갈고 뭐 브레이크 체인지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 브레이크 패드 체인지도 될 수 있으면 멀더라도 그 우파들이 운영하는 정비소에 가서 거기서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우파인 걸 알게 되면 그 뭐 이렇게 좀 과장되게 이렇게 뭐 문제를 뭐 부풀려서 뭐 바가지를 씌운다거나 이런 일도 없고, 또 믿고 일하고 조금 뭐 어느 정도 돈을 받아도 우파한테 그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돕는 운동이 그 바이캅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실시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레이크 우드의 닥터한 같은 분도 내가 우파면 좀 멀더라도 그 병원에 가는 겁니다. 거기 가서 어차피 내가 병원을 가야 되는데 거기에 가서
그 진료를 받으면 그분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럼 또 그분은 그렇게 해서 그 생긴 그 이런 그 재산이나 그런 돈을 가지고 또 다른 우파 활동에 기부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우파가 연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게 바이칼 운동입니다. 여러분들 당장 실시하십시오. 그리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될 수 있으면 우파 사상을 가진 목사님이 계시다 하면 그 교회에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교회가 참 오래 다녀서 아쉽긴 한데 목사님이 완전 좌파다 그러면 그런 교회는 다니지 말아야 되는 거죠. 캘리포니아는 정말로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세계 3대 미항 중에 하나인 샌프란시스코 항이 있는 주가 캘리포니아 주고, 또 그 1800년대 중반에는 대량의 어마어마한 금이 발견돼서 동부에 있는 많은 인구가 이 금 때문에 이 서부로 이주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제 1849년도인데 49er라는 말이 이제 그때 나온 거고, 또 그 우리가 잘 익히 알고 있는 미국 민요 중에 하나인 그 클레멘타인이라는 민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Oh my darling, oh my darling 하면서 그 뭐 제가 노래는 못 부르지만은 그 dwelt minor 49er dreadful sorry, Clementine 뭐 이런 노래가 있죠. 다 아시죠? 이러한 그 민요의 배경이 되기도 한 정말로 유명한, 그리고 이 사막 한가운데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소금기를 빼서 이 엄청난 LA라는 이런 큰 도시를 세우는 이런 기적과 같은 그러한 주입니다. 위대한 주이고,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가장 이민을 많이 온 주가 캘리포니아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남가주, 남캘리포니아예요. 그래서 정말로 많은 한인들이 이 낯설고 물서른 타양 땅에 와서 정착의 꿈을 이루고자 어려움을 견디고 피땀을 흘려가면서 자리를 잡고 자녀를 교육시켜서 훌륭히 키워내신 분들이 참 많은 이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 스토리가 얽혀 있고, 또 돌아가신 분들도 상당히 많고, 이러한 어떻게 보면 정말로 큰 의미가 있는 이러한 땅인 것입니다. 특히 남가주는. 그리고 또 뭐 헐리우드의 그 영화는 20세기 초부터 전 세계를 다 그냥 그 영화로 그 세계의 많은 그 팬을 흥분의 도가니로 집어넣고 한 이러한 그 영화의 메카가 있는 곳이 헐리우드고, 이러한 그 훌륭한 곳인데 이런 곳이 많이 이 망가진 것을 이번에 보고 왔습니다. LA시에는 노숙자가 드글드글하고 홈레스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범죄가 난무하고, 그래서 이제는 LA는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다. 물론 뭐 LA 범죄는 오래됐습니다만은 이게 점점 심화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심화되는데도 LA에서 캘리포니아의 정치인들이 이걸 방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민주당 표를 득해야 되니까 뭐 소수민족 편에 쓴다, 뭐 흑인 편에 쓴다. 또 뭐 말은 아주 멋있게 합니다. 약간의 경범죄를 저지른 걸 가지고 인생을 망치게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범죄를 컨트롤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아주 부자들이나 많은 정치인들은 이런 범죄의 타겟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 서민들이나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범죄의 타겟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그러운 척을 하면서 이렇게 민주당 좌파 쪽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이러면서 캘리포니아는 점점 망가져서 오늘날 지금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는 4분의 3을 다 상하원을 다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이. 그러니까 여기서 점점점 좌파 성향으로 주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민주당이 캘리포니아를 얼마만큼 망가뜨려 놨는지 제가 한 가지 예만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정말 여러분들 믿기 힘드실 겁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 성교육인데, 이 성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야, 여자가 어디 있고 남자가 어디 있냐? 내가 여자 하고 싶으면 여자 하는 거고 내가 남자 하고 싶으면 남자 하는 거지. 그리고 남자로 태어났는데 네가 여자가 하고 싶다. 그럼 성전환 수술하면 돼. 트랜스젠더 하면은. 그리고 그 니네 부모가 그런 거 반대하면은 그 부모 걱정할 필요 없어. 국가가 그 이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너를 보호해 줄게. 그래서 여러분들 캘리포니아 주가 어떤 법을 통과를 했냐면 불과 몇 달 안 됐습니다. 본인이 자기의 성을 결정할 수 있는 완전히 그 주권을 갖는 나이를 13세로 낮췄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만 13살인데 내가 남자인데 여자가 되고 싶다. 그런데 그래서 성 전환 수술을 해야 되겠다 하면 엄마 아버지가 이거를 반대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엄마 아버지를 고소를 하는 거예요. 캘리포니아 정부에다가. 그럼 어떻게 하냐면 애의 주권을 침해한 부모라고 그래가지고 친권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주정부가 이 아이를 그 정부가 입양을 해서 정부 돈으로 성전환 수술을 해주는 거예요. 정부 보험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믿어지세요? 술을 살래도 21살이 돼야 되고 라이센스를 보자고 그러는 거예요. 투표도 18세입니다. 그런데 자기 성전환 수술을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그 충동적으로 영화라든가 뭐 이런 걸 보고 아니면은 뭐 그 여자 애들한테 인기가 없으니까 뭐 나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법적으로 13세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놓고 왜 그러면 자꾸 이런 식으로 하냐? 그거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머리가 연글기 전에 성숙하기 전에 말랑말랑할 때 애들한테 성교육을 시켜서 그저 그 성적인 쾌락 같은 데 빠지게 해서 정신적으로 옳고 그름을 그 구분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어린 나이에 애들을 세뇌를 하는 정책으로 가다 보면은 결국은 애들은 부모 말이나 이런 그 교회에서 하는 하나님의 올바른 가르치심이나 이런 거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한테 반항을 하게 되고 교회는 비과학적이고 전근대적이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나오면서 정부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애들이 그 다음에 좌파 의존도 또 학교에서는 선생 그 좌파 전교조와 같은 한국의 전교조와 비슷한 조직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AFT라는 American Foundation of Teachers라는 그 조직인데 완전 좌파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미국의 그 교원 노조를 완전히 장악했어요. 이런 데서 가르치는 애들 머리를 썩히는 교육을 하면서 애들은 정부의 의존도와 학교 선생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부모와 이런 그 올바른 가르침은 무시하고 이런 애들로 자라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은 이것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이 머리가 완전히 개돼지가 돼버린 애들을 민주당 마음대로 쾌락 위주로 끌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약도 합법화하자고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 표만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계속해서 민주당이 영구 집권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이 똑똑해지고 사리 판단을 할 수 있는 국민이 많이 늘어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올바로 하려고 하는 트럼프 같은 사람을 완전히 그 언론과 좌파들과 민주당이 합세해서 거의 그 미친 인간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문제가 많은 인간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성공한 거죠. 그래서 저도 참 놀랐는데 LA에서도 몇 분들이 우파라고 하고 그 공화당이라고 하는 분들이 트럼프는 아니다라고 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여러분을 참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런 분들이 교육 수준이 얕은 분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물론 영어 때문에 한국 신문을 봐서 좌파 일색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영어를 잘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주류 언론만 보면 트럼프는 완전히 그 비정상적이고 문제가 많은 그러한 그 미친 인간으로 묘사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좌파하고 언론이.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빠져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그 신경을 쓰고 리서치를 하고 알아보시면 트럼프야말로 올바로 그 국민을 이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좌파가 계속 방해 공작을 놓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자, 이러한 캘리포니아를 살려보겠다고 지금 그 주 하원 의원 선거에 뛰어든 사람이 바로 수유입니다. 제가 이 수유가 출마한 67번 그 선거구가 어떠한 동네가 그 선거구에 해당하는지 쭉 그 스크린에 이 동네 이름을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쭉 보시면서 이 해당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11월 달 선거에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나가서 이 수유 후보를 찍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지역이 그 67번 그 지역구가 아닌데 거주하시는 분들도 이 수유 후보에게 도네이션은 하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도네이션도 부탁드리고 선거를 치르다 보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바이카트 될 수 있으면은 우파가 하는 식당에 가서 식사도 하고 될 수 있으면 우파가 하는 그런 병원에도 가고 될 수 있으면 우파의 그 정비소에도 가고 이왕 내가 돈을 써야 되는 거니까 내가 따로 뭐 정치적인 기부는 못 하더라도 이렇게 우파끼리 연대를 해서 하면은 정말로 나중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뭐 그까짓 거 뭐 조금 한다고 뭐가 되겠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말에 옛날에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했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조그마하고 작은 힘이지만 점점점 모이면 곧 1년, 2년 안에 엄청난 우파의 파워를 우리가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정말로 그 몰라서 바이든을 찍고 또 몰라서 트럼프를 욕하고 한 것은 뭐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많이 속으셨지 않습니까? 민주당에게 맡긴 정치가 어떻게 됐어요? 민주당을 찍는 이유는 대부분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 많은 분들이 특히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그 민주당이 그 소셜 시큐리티나 무슨 웰페어나 이렇게 사회적인 혜택을 많이 준다. 그래서 민주당을 무조건 찍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공화당이 그 정권을 잡아도 이미 그 나가 있는 혜택이나 이런 건 줄이지 않습니다. 그 뭐 더 늘리고 민주당은 뭐 이렇게 한다고 계속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세금 걷어서. 그리고 공화당이 뭐 들어서면 그 혜택 줄인다?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트럼프가 됐고 또는 또 공화당 정권 하에 있는 어떤 주나 뭐 줄인 거 있습니까? 혜택?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 민주당의 그런 선전선동에 넘어가시지 마시고 또 두 번째로 민주당을 뽑는 이유를 대부분 보면 그 민주당의 정책이 소수민족을 위한 정책이다라고 잘못 알고 계십니다. 물론 겉으로 뭐 흑인을 등용하고 뭐 소수니까 뭐 등용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보여주기 식으로는 해요. 하지만 그것이 과연 우리 한인을 위하고 정말로 소수민족을 위하는 것인지 한번 롱텀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지 않습니다. 실력 있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이 학교에 좋은 학교에 입학을 해야지 여러분들 흑인하고 스페니쉬는 들어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인은 어려워요. 왜냐? 인구별로 쿼타를 정해놨기 때문에 실력별로 뽑는 게 아니라 인종별로 뽑으면 우리는 항상 우리는 이 피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책이 왜 좋으세요? 그렇죠? 뭐든지 정정당당하게 실력대로 하고 가진 기술과 퀄리피케이션대로 가는 게 옳은 겁니다. 소수민족이라고 특혜를 주면 그거는 영구히 그 바보를 만드는 우민 정책을 하겠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우리가 그런 데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미국 사람들이 주로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Fool me once, shame on you. Fool me twice, shame on me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한 번은 속을 수 있다 누구나. 그러나 두 번을 속는다면 그것은 그 속인 사람보다도 속은 사람이 그 바보다. 속은 사람 책임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민주당에게 많이 속았습니다.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240년 전에 영국의 이 식민 통치에 항거하면서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 평민들이 세운 정말로 그 험불한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오래 흐르다 보니까 기득권 측이 형성되면서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그 휘두르고 싶은 그 기득권층의 여러 그 사람들과 여러 계층이 야합을 해서 지금 미국이 많이 그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올 11월에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제대로 차리셔야 되고, 미국의 많은 그 이 주류 사회에서 많은 그 미국 사람들은 이미 깨어나고 있습니다. 백인들은 물론이고 흑인과 히스패닉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깨어나고 있고, 이민자들도 지금 많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들이 많이 뒤져 있어요. 지금 세상을 잘 모르고 여러 가지 무슨 혜택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민주당을 뽑으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바로 들고 일어나야 되고, 이번에 표로서 이것을 심판하는데 동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화당을 찍으세요, 여러분. 캘리포니아 67번 그 선거구에서는 우리가 수유를 찍어야 되겠고, 어디에 계시든지 미국의 뭐 어느 곳, 뉴욕, 뭐 버지니아, 조지아, 애틀란타, 텍사스 어디든지 우리가 공화당을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 11월이 오면 이 그 사탄의 세력인 민주당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고, 우리 공화당이 그 상하원을 다시 차지하면서 미국의 정의가 바로 설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그리고 주변에 많은 분들께 이 마이클 심 TV를 소개해서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또 뵙겠습니다.